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최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33살이고 사람들은 흔히 제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왔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제게는 지혜라는 한국 이름이 있었지만 양부모님은 저를 한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은 분명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제 뿌리를 잘라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 과거를 지워버린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교외 지역 팔로알토에서 자랐어요. 제 양부모님은 교육열이 높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분 모두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딸로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최고로 성장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예술과 스포츠에도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삶은 부모님의 노력과는 달랐어요. 제가 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이상한 냄새 난다고 놀리거나 제 눈이 작다며 내 진짜 부모님은 중국 사람이지 라며 비웃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죠. 제 양부모님은 제게 따뜻한 사랑을 주셨지만 제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받는 차별은 도저히 그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학교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를 예로 든 적이 있었어요. 한나처럼 입양된 아이도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너무나 가볍게 들렸지만 교실의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제게 꽂히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마치 제가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2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하나는 내가 왜 버려졌을까? 라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버린 사람들이 나를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저는 복수심 같은 감정을 원동력으로 삼아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하기도 했어요. 이런 성과 덕분에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어요. 스탠퍼드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던 순간에도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시험을 준비하던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 질문이 맴돌았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졸업 후 저는 구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게 됐어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대단한 프로젝트를 맡았죠. 연봉은 제 또래들에 비해 훨씬 높았고 회사의 캠퍼스는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매일 무료로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과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 그리고 재능 넘치는 동료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제 성공이 아무리 화려해도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과 버려졌다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제 양부모님이 가끔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 감정은 더 선명해졌어요. 한나야, 혹시 내 친부모님을 찾아볼 생각은 없니?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이미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었어요. 사실 저는 속으로 항상 그들을 찾고 싶었어요. 버려졌다는 이유를 묻고 싶었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니, 그들이 진짜로 저를 버린 게 맞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애써 무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렇게 어두운 감정 속에 갇혀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제 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가 33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제게 활기찬 도시였고 구글의 사무실은 제 2번째 집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제 삶을 가득 채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바쁜 하루였어요. 구글 사무실에서 한창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죠.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스팸 메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한나 씨 맞으신가요?
뉴욕에 계시는 부모님과 관련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들은 뉴욕의 한 병원 응급실이라고 했고 부모님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저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상태가 어떻죠? 두 분은 괜찮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잔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의 소음은 갑자기 먼 배경처럼 멀어졌고 내리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고는 뉴욕 외곽에서 주말 여행을 떠나는 길에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단풍 구경을 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부모님께선 오래된 SUV를 몰고 있었는데 상대 차량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 충돌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사고 당시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안전벨트를 매고 계셨지만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명을 잃으셨다는 말을 들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 절망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그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니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뉴욕으로 날아가 부모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자신이 다시 고아가 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두 분의 사랑 속에서 자라며 입양하라는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없는 세상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순간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저는 혼자인 기분이었죠. 양부모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었고 제가 느낀 성공의 기쁨은 항상 그들의 존재와 함께였는데 이제 그들은 없었습니다. 한나야, 넌 언제나 우리 딸이야. 널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너는 선물 같은 존재란다. 생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기억들이 너무도 선명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은 어디에 있을까? 양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절차와 관련된 서류였죠. 평소엔 무심코 넘겼던 그 서류를 이번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안엔 제 출생 증명서와 함께 친부모님의 이름과 당시 거주지가 적힌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실종신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종신고라고?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수도 있겠네.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친부모님을 직접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묘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 너머에 제가 찾고자 하는 모든 답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요동쳤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질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나를 찾고 있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낯선 듯 익숙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공항 안에 흐르는 음악, 간판의 한글까지 모든 것이 저와 연결된 듯한 묘한 감정을 일으켰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낯설었고 사람들의 빠르고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저는 혼자 고립된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적 절차였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류와 단서를 들고 여러 관공서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오래된 기록은 이미 파기되었거나 찾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단서를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고 당시 지역 신문사에 연락하며 실종 신고가 되었던 사건에 대한 흔적을 찾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친부모님은 제가 2살이 되던 해 시골 시장에서 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부모님은 장사를 마치고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제가 사라졌고 그 뒤로 몇 달 동안 온 마을과 경찰이 동원돼 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나를 그렇게 찾으셨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걸까? 입양 과정이 진행되기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를 돕던 방송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목소리의 남성이었죠. 최한나 씨가 맞나요? 혹시 지혜라는 이름이 익숙한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분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딸을 잃어버렸다는 부부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여전히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혹시 저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몇 시간 후, 저는 그분이 알려준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낮게 이어진 돌담길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제 친부모님이 아니라면, 아니면 정말 그들이 맞더라도 저를 원망하거나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당에서 저를 본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과 눈빛은 단순히 낯선 사람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묘하게 닮은 얼굴을 본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혹시 지혜니?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이 사람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저희 친어머니가 맞을까요?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닮았어. 하지만 정말 내가 우리 딸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쌓인 흔적들과 함께 제가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 한구석에서 어머니는 낡고 빛바랜 상자를 꺼내오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과 작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 저였어요. 한 손에는 작은 곰인형을 들고 있었고 옅은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내가 사라지기 몇 주 전에 찍은 거야.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곰인형이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희미하게나마 어릴 적 기억의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곰인형을 끌어안고 있던 감촉,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웃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낯선 환경으로 떨어지면서 느꼈던 공포까지 모두 떠오른 것이었죠.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입양 기록에 있던 정보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를 함께 검토한 뒤 우리는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단다. 장사를 그만두고 너를 찾아다니며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너를 찾을 수 없었어. 어머니는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제 생일마다 작은 제단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했다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땐 너무 무지했어. 그래서 너를 잃었고,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단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들이 제 부모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99.9% 일치. 이분들이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친부모님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순간이었죠. 결과를 받아든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맞구나. 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린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겠니? 저는 두 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평생 동안 부모님을 원망하며 지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재회는 제게 크나큰 깨달음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쌓아온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씩 채우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가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겐 평생 느껴보지 못한 위로와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이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부모님과의 재회 후 저는 그들이 살아온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작고 소박했지만 부모님께는 전부였다고 하셨어요. 집은 오래된 기와집이었고 마당 한편엔 제가 어릴 적 타고 놀던 3륜 자전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너를 찾으러 다니느라 모든 걸 팔았지만 이 자전거만은 못 버리겠더구나.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한 번도 타지 않았던 그 자전거는 오히려 부모님의 기다림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새롭게 배워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평소 먹지 않던 고기 반찬을 준비해 주셨고, 제가 외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기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마을 근처 작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곳이 내가 실종되기 전 우리가 자주 오르던 산이란다. 너도 어릴 때 이 길을 좋아했지. 산 정상에 도착하자 한쪽에 작은 나무 판자가 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판자에는 제 한국 이름인 지혜와 함께 어머니가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를 찾으려는 부모님의 진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친부모님에 대해 품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두 분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삶의 목표 중 하나로 두 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구글에서 받은 휴가를 연장한 뒤 저는 부모님을 위한 새로운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산을 활용해 마을 근처에 더 나은 집을 구입하고 그 집을 두 분께 선물하기로 했죠. 이게 뭐니? 지혜야, 너 하나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지킬 차례예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모든 걸 주셨잖아요. 새로운 집에서 부모님은 처음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과 넓은 마당을 갖게 되셨어요. 부모님이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입양아로 자라면서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과 부모님을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은 제가 평생 기억해야 할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입양아와 그들의 친부모를 연결해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 구글에서 일하면서 얻은 기술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체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한 DNA 매칭 서비스와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점차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행복감을 주었어요. 몇 년이 지나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부모님과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들을 다시 만들어주시며 손맛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부모님과 재회한 이후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저를 치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전까지 제 성공을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수의 도구로 여겼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가족과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입양아와 그들의 친부모를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저는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한국 내의 행정 절차, 입양 관련 법률, 그리고 국제적인 입양 절차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죠. 저는 단체의 첫 프로젝트로 DNA 매칭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아와 친부모 간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공적인 매칭 사례가 나온 날, 단체의 모든 직원이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미국 입양아가 30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였죠. 그 어머니는 딸을 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다시 품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단체의 활동은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다뤘고 입양아와 그들의 가족들이 서로를 찾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순간이 단순히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소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체의 운영이 안정되면서 저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마을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한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제가 자란 뉴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양부모님이 계셨던 집을 보여드리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어머니는 집 앞에 선 채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너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구나, 고맙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가족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의 일상은 계속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바쁨이 저를 지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주는 느낌이었어요. 단체는 점점 성장했고 저와 같은 입양아 출신 직원들도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한 직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 씨 덕분에 저도 부모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고 이 일이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발자취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뿌리를 찾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으며 제 삶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일 조금씩 더 깊어졌고 저는 그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통해 제가 돕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는 세상에 더 많은 빛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찾으려 노력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인생은 두 분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지혜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저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나 자신의 뿌리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결국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